예, 그러면 임동원 원장님 모시고 특별 회고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원 원장님은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셨고 주 호주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신 장본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동원 원장님의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와 재현이라는 주제로 특별 회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포럼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을 맞아서 제1차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김한정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경의를 표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해서 문희상 전 부의장님,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6.15의 3파역을 수행하신 박지원 대표님을 아주 훌륭하신 축사의 말씀을 듣고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항상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큰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오신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송영길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양주에서 오신 여러분들, 특히 제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마는 남양주 출신 이상기 회장님을 비롯한 남양주에서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국회의원을 뽑으셨습니다. 김한정 의원님은 정말 제가 아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말 내용은 상당히 좀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 9년간의 역주행을 멈추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이런 단계에서 6.15 1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벅찬 기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남북관계가 이제는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주최 측에서 요청하신 것이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평양에 도착하신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넨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사말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에 아주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평양에 오셨습니다. 전방에서는 군인들이 총뿌리를 맞대고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날아갈 판인데 대통령께서는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군 명예의장대의 사열도 받으셨습니다. 이건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순이죠.
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겁 없이 모험을 단행한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온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심장부를 찾아가는 이런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한 국가, 한 민족 공동체로 살아온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을 반세기 동안이나 지속한다는 건 이건 모순이라도 보통 모순이 아니죠. 또 우리를 분단과 냉전으로 몰아넣었던 나라들이 모두 다 화해하고 냉전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만이 아직도 냉전과 대결의 불신과 대결의 냉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모순이 아니죠. 이런 분단과 냉전의 모순을 해결하고 통일과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분단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은 반세기 분단 역사의 대전환을 시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냉전의 잔재를 털어버리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사로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5시간 동안 예비회담을 갖고 또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전을 벌이고 그 후에는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사령탑에서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는 이런 특전을 가졌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6.15가 어떤 의의를 갖는가 하는 것을 5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6.15 남북 정상회담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평화입니다. 군비 통제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와 이에 의한 오해, 오판, 오산과 또한 국가 지도자들 간의 불신, distrust, 불신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만일 적대관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마주 앉아서 정확한 정보를 교환하고 오해를 풀고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서로 정치적 신뢰를 조금 구축할 수 있다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대결을 지속해온 남북의 두 정상은 3일 동안 5차례의 11시간 동안 만남과 회담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 화해와 협력을 기약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여한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된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우리 전쟁은 막자. 그리고 8년 전에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합의에 따라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 존중하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우리 합의를 해놨었어요.
상대방의 체제를 서로 인정, 존중하는 대로부터 출발하자고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붕괴시키려는 전복 활동이나 비방 중상 같은 것을 하지 말자. 이거 남북기본합의서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제 자신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할 때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고 기본합의서 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미국과 북한 간의 핵활동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미국 제네바 합의를 준수해서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자. 그러니 북한은 미국 제네바 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된다. 물론 북한은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었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했는데 미국하고 일본만이 아직 개선이 안 돼 있었죠. 정상화가 안 돼 있었죠.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한국이 도와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앞으로 남북 간의 합의해서 마련해 나가자 하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평화지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 한데 합의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은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하는데 두 정상이 합의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합의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대목입니다. 북한은 남북의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연방공화국을 선포하면은 즉시로 통일이 될 수 있다. 즉각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면 된다는 통일 방안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먼저 민족 사회를 통합하고 이어서 국가 통합으로 가야 된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통일 방안을 갖고 있었죠. 근데 김정일 위원장은 통일은 과정이다. 시간이 걸린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통일 방안과 위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께서 설명하고 예를 들고 해서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이 즉각 통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군요. 맞습니다. 남측이 주장하는 대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남북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군요. 남북의 통일 방안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게 통일을 우리가 달성할 목표로만 생각하지 말고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다. 시간이 걸린다. 통일은 만들어 가야 된다.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고 김 대통령이 계속 설득한다. 아마 30분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의했었을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평화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남북관계는 통일 방안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쟁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보수 정부에서 흡수통일한다 어쩐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지만은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도 이것은 과정으로 보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외 정세가 우리 뭐 통일 빨리 되면 좋겠죠. 그러나 국내외 정세가 정치적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냥 통일만 기다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면서 정책 통일은 안 됐지만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구현하고 그리고 완전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 왔었어요. 그리고 그 남북연합을 구성해서 남북의 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구성해서 평화 통일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북측 지도자가 이해하고 인식을 같이 하게 됐다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합의한 데에 끝인 게 아니라 남북 간에 합의해놓고 실천이 안 돼서 사문화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6.15 남북 공동선언이 유일하게 합의한 것을 실천에 옮긴 합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은 실천선언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제기했어요. 우리 둘이 좋은 합의를 해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그 전에 좋은 합의를 여러 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하는 것은 지킬 것만 조금만 합의합시다. 이런 주장을 했더랬죠. 그래서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것이 우선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 둘이 말로 이제부터 신뢰합시다 하고 도장 찍는다고 신뢰가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의 과제를 몇 개 정해 가지고 실천합시다. 행동에 옮깁시다. 그러면서 신뢰를 다져 나갑시다.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이 이렇게 다져 나갑시다. 그게 합의문에 다져 나가자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고 실체상 실천에 옮깁니다. 6.15의 가장 큰 성과는 말로 합의한 것만 아니라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죠. DMZ의 지뢰를 제거해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사람과 물자가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쪽에는 금강산 관광단지를 마련하고 서쪽에는 개성산업공단을 건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역과 경제협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 왕래와 만남,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점점 적대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긴장이 완화하게 되고 상호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세기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소중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이렇게 교류 협력을 시작하는 시발점을 마련했다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넷째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간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추동력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은 남북 관계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를 지속하는 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기대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김대중 정부는 클린턴 정부를 설득해서 한국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대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추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클린턴 대통령, 미국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을 끌어들인 것이죠. 미국 페리 장관과 북한 조명록 특사의 교환 방문을 통해서 미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는 미북 공동 커뮤니케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미북 간의 정상회담,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미북 관계가 급진전하죠. 미국의 고위층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처음이죠. 그리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북한을 방문해서 평양 선언을 채택하고 수교 협상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페리 프로세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김대중 클린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과를 거뒀었죠. 다섯 번째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주도해 나아간다는 민족 자존을 드높였습니다. 이거 미국이 하라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도했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었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서 좌우되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한 것입니다. 민족 문제를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하면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 세력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민족 공조와 국제 공조는 서로 대립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노력을 경주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에 휩싸일 수도 있고 평화의 햇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6.15 남북 정상회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됐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 취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취했던 대북 포용 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면 부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시 정부는 북한 정권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마라고 지정하고 악의 축이라고 지정을 하고 이런 대상하고는 협상을 할 수 없다. 오로지 군사적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제거할 대상이다.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추진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돼 버리고 오늘까지 지금 이런 상태에 돼 버리고 만 것은 바로 부시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데 대단히 큰 작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과 북한과의 기본 합의를 통해서 핵물질 생산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 핵 활동을 동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적대시 정책으로 8년간 준수되어 온 이 합의는 파기되고 2003년 초부터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억제력을 확보한다면서 본격적인 핵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북한의 핵 개발이 문제죠. 세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오판을 하고 흡수 통일을 위해서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대결 정책을 추진했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문제 해결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서 핵 문제 해결에는 전혀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남북 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모한 강경책으로 남북은 사사건건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결하게 되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고 협력은 전면 중단돼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경색돼 버리고 말하는데 한반도의 전략적 정세는 변했지만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와 추진 원칙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구조화된 냉전의 잔재, 즉 평화와 통일의 장애물인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냉전 구조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여섯 가지를 말하는데 남과 북의 불신과 대결,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와 북한의 핵 개발, 군사적 대치 사항과 군비 경쟁, 군사 정전 체제, 그리고 북한의 폐쇄성과 경직성, 이런 것들이 밀접히 얽혀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북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서 북한 핵을 폐기하고 군비 감축을 추진해야 하며 군사정전 체제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평화 질서 조성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은 북한의 핵 문제인데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핵무기를 추진하게 하는 적대관계 해소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는 실패했죠. 그런데 북한 핵 문제는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합의한 대로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 해소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오랜 숙적인 큐바와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결단했듯이 미국이 대북 정책 변화를 결단해야만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강국 미국의 결단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 미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역시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고 미국과 협상에 적극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내세우면서 실제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하고자 하는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을 가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전 정부와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곧은 아니지만은 조만간에 이런 상황이 진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에 종속시키는 잘못된 핵연계 전략이 아니라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병행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할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의 길로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출발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두 정부는 거꾸로 나갔습니다.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출발점입니다.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화해 협력의 햇볕 정책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속 발전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자입니다. 또 가진 자입니다. 좀 자신감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과 신중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포용하고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의 이행을 다짐하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서 그동안 중단했던 교류 협력 사업을 하나씩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집권 초기에 전환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과감하게 난국을 돌파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에는 해결되기 어렵지만은 현 정부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6.15 남북 공동선의 의의와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